오늘은 정말 많은 자기계발 채널들이 잠재의식의 교과서, 끌어당김의 본류, 자기계발의 원천이라고 말하는 책을 다뤄보려 합니다. 바로 네빌 고다드의 5일간의 강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상은 그저 끌어당김 잘하는 법을 알려주는 영상이 아닙니다. 이건 당신의 인생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엔진, 그리고 그 엔진을 움직이는 실제 장치가 무엇인지 밝혀주는 아주 깊은 이야기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인생은 똑같이 반복될까? 운 좋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비밀을 알고 있는 걸까? 내 안의 잠재의식이 진짜 현실을 만드는 걸까? 단순한 믿음일까? 이 질문들에 대해 네빌 고다드는 아주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단지 긍정적으로 살아야지라는 얕은 생각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가진 관념이 내 인생 전체를 설계해왔구나 라는 깊은 전율을 경험하실 겁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은 절대 중간에 멈추지 마세요. 마지막까지 들으셔야 잠재의식을 움직이는 핵심 기술, 즉 네빌링의 진짜 의미와 삶을 완전히 바꾸는 내면의 전환이 어떤 건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빌 고다드라는 존재가 남긴 것. 잠재의식, 무의식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언급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네빌 고다드입니다. 시크릿의 저자 론다 번, 마시멜로 이야기의 마크 빅터 한센, 끌어당김의 법칙의 조 바이틀리 등 현대 자기계발의 대표적인 인물들은 하나같이 네빌 고다드에게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1905년 서인도 제도 바베이도스에서 태어난 그는 17세의 드라마 공부를 위해 미국으로 건너갔고 젊은 시절은 방탕하게 날려버렸습니다. 돈이 생기면 쓰고 없으면 더 쓰고 방황하고 허무하고 지금 우리의 젊은 시절과 별다를 것 없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건네준 마음의 힘을 다룬 책 한 권이 그의 삶 전체를 뒤집어 놓습니다. 그 후 그는 에티오피아 출신 랍비 압둘라에게서 성경 속 감춰진 상징, 그리고 히브리어 한 글자 한 글자가 의식과 마음의 상태를 상징한다고 보는 히브리어의 비밀, 또 인간의 내면과 우주의 법칙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카발라의 원리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배운 핵심은 이것 한 줄이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유일한 과업은 나의 관념을 위대함으로 채우는 것뿐이다. 이 말은 단순한 멋진 문장이 아닙니다. 당신 인생을 지금 결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왜 현실이 늘 똑같이 반복되는지, 왜 어떤 사람은 기회를 끌어당기고 어떤 사람은 계속 제자리인지, 그 모든 원인을 설명하는 결정적인 문장입니다. 저 역시 결핍 많은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가난한 환경, 화목하지 못한 가정, 꿈도 없고 방향도 없던 삶. 그리고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았지만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조차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코로나 시기에 홀로 남겨진 시간 속에서 독서에 몰입하며 500권의 책을 읽었고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을 갉아먹고 있던 건 현실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관념이었다. 네빌 고다드가 말한 그 관념. 그 관념이 바로 잠재의식의 구조이며 현실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기계장치였던 것입니다. 네빌의 핵심 메시지, 인생은 마음의 드라마다. 네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보다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주변 환경들은 형성된다. 즉, 행동이 현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행동 이전의 마음의 방향, 마음의 관념이 현실을 견인한다는 겁니다. 우리 삶은 외부에서 오는 사건이 아니라 내면에서 상연되는 드라마가 외부에 투사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인생의 드라마는 마음에 관한 것이다. 네빌 고다드는 행동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근본 원인이 관념이라고 말할 뿐입니다. 관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선택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묶인 사람들의 공통점. 지금도 여전히 과거의 상태에 묶여 살면서 가난해지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과거의 이야기를 사랑한다. 낡은 모습을 묻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생명을 불어넣는다. 이 문장을 읽고 저는 한동안 책장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그랬기 때문입니다. 가난했던 과거, 상처받았던 과거, 실패했던 과거. 그걸 내려놓지 못해 현재의 나에게 계속 더 씌우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현재를 바꾸려면 먼저 과거의 나는 이미 끝났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 자체가 잠재의식에게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람이길 원한다라는 신호가 되기 때문입니다. 네빌링의 기술, 잠들기 전 10분의 힘. 네빌이 가르친 가장 강력한 실천법은 바로 SATS, 즉 잠에 들기 직전의 상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잠들기 직전은 잠재의식이 가장 활짝 열리는 시간이며 논리, 이성, 비판적 사고가 잠시 멈추는 시간, 그리고 새로운 관념을 가장 안전하게 심을 수 있는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빌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에 들기 직전의 시간을 현명하게 쓰십시오. 소원이 성취되었다는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잠자리에 드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건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냥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상이 이미 일어났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생각보다 느낌을 해석해 현실로 투사하기 때문입니다. 네빌링 실습, 승진을 원한다면. 네빌은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상상 속 행동은 바람이 성취되었을 때 일어날 만한 사건이어야 한다. 승진하고 싶다면 승진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승진 후 벌어지는 감정과 장면을 상상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친구가 내 손을 잡고 축하해주는 장면, 그 손의 온기, 눈빛, 목소리, 그 순간 느껴지는 벅참. 네빌은 말합니다. 그 행동을 현실과 같은 생생함과 뚜렷함으로 느낄 때까지 반복하라. 이때 억지로 집중하려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집중하려는 순간 노력하고 있는 것과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는 법칙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네빌은 이걸 리버스 에퍼트, 즉 역노력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소망이 이루어진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일 때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해야 한다. 억지로 하려 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다. 네빌의 가르침이 말하는 진짜 변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 하지 말라. 변화해야 할 사람은 오로지 자아뿐이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해도, 당신을 알아보지 않아도, 당신을 인정하지 않아도 그들의 변화는 결국 당신이 내면에서 어느 지점에 서 있는가에 따라 따라옵니다. 내가 바뀌면 관계가 바뀝니다. 내가 바뀌면 돈의 흐름이 바뀝니다. 내가 바뀌면 선택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당신이 모르고 지나쳤던 반전의 현실. 한 남자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뉴욕에서 작은 재단사를 하던 사람. 평범하고 가난했고 늘 걱정과 불안에 시달리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네빌의 강연을 우연히 듣고 잠들기 전 매일 이렇게 상상했습니다. 고급 손님들에게 감사를 받는 나, 내 이름을 부르며 추천하는 고객들. 처음엔 어색하고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 그의 가게 앞에 지나가던 한 여자 손님이 수선을 맡겼고 그 여자는 알고 보니 유명한 연예인이었습니다. 그녀가 SNS에 여기 재단사 정말 잘해요라고 올린 뒤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친구들은 말했습니다. 운 좋네. 홍보 잘 됐네. 하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홍보가 아니라 나는 내 잠재의식에 관념을 심어두었을 뿐이야. 그에게 벌어진 일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심어진 관념이 현실로 표면화된 것뿐이었습니다. 이 사례가 특별한 이유는 그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품 개선도, 광고도, 영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미 된 느낌을 반복했을 뿐입니다. 네빌의 모든 가르침은 이 문장 하나로 수렴됩니다. 나의 관념이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 내가 허락한 만큼만 나는 경험합니다. 내가 상상한 만큼만 나는 현실을 봅니다. 내가 가진 감정의 질만큼 내 삶은 방향을 바꿉니다. 인생의 철창을 잠그고 있는 건 결국 나. 내 스스로를 철창에 가두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현실이 나를 가두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가난, 나이, 직장, 환경, 학력, 가족. 하지만 네빌은 말합니다. 당신을 가두는 건 현실이 아니라 그 현실을 바라보는 관념이라고. 선택의 힘.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책 중 하나가 바딤 젤란드의 리얼리티 트랜서핑이었습니다. 모든 현실은 이미 존재하고 우리는 그 현실들 사이를 선택한다. 네빌 고다드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는 것은 이미 존재한다. 당신은 그것을 발견하면 된다. 즉,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인생으로 점프하는 것입니다. 이 두 철학이 만나는 지점은 아주 선명합니다. 내 안에 이미 정답이 있다. 세상은 어려운 곳이고 고통은 늘 존재하며 불공평한 현실은 언제든 우리를 흔들어댈 것입니다. 하지만 그 현실이 당신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관념이 결정합니다. 중요성을 내려놓아야 현실은 흐른다. 네빌도 트랜서핑도 그리고 수많은 명상과 철학이 강조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 중요성을 부여하지 말라. 중요성이 커지는 순간 집착이 생깁니다. 집착이 생기는 순간 에너지가 무너집니다. 에너지가 무너지면 잠재의식은 혼란에 빠지고 현실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어떤 소망이든 이건 반드시 되어야 해가 아니라 이미 되어 있다, 자연스럽게 흘러오고 있다라는 에너지로 바라봐야 합니다. 평온함, 초연함, 기분 좋은 안정감. 이 감정들이 잠재의식의 문을 열고 현실을 부드럽게 끌어옵니다. 오늘부터 당신이 해야 할 단 한 가지. 변화시켜야 할 사람은 오로지 자아뿐이다. 그리고 상상 속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느껴라. 그 느낌이 곧 현실이다. 오늘부터 당신은 단 한 가지를 실천하면 됩니다. 잠들기 직전 이미 이루어진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연습. 그 두 번째는 중요성을 내려놓는 연습. 그리고 마지막은 내 안의 관념을 새롭게 채우는 연습입니다. 이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인생을 바꾸는데 그 어떤 준비물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돈도 사람도 기회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건 오직 당신의 관념 전환뿐입니다. 네빌 고다드는 말합니다. 원하는 것은 이미 존재한다. 당신은 그것을 선택하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저는 수백 권의 책과 제 인생의 굴곡 속에서 이 말을 이렇게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열쇠는 언제나 외부가 아니라 당신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지금이 당신의 새로운 현실을 선택하는 첫 번째 날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마음에 남았던 문장 또는 지금 삶에서 바꾸고 싶은 관념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 채널이 더 깊은 메시지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생 디자인 스튜디오였습니다.